네, 인천의 한 대형 백화점에서 직원들이 손님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영상이 보신 것처럼 공개돼서 또 한 번 갑질 논란이 발생했는데요. 이딴 갑질 논란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한편 올 들어 전 세계에서 셀프 카메라를 찍다가 사망한 사람이 최소 12명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인지 하재근 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인천의 한 대형 백화점 갑질 논란 때문에요. 지금 아주 좀 시끌시끌한 것 같은데 네. 영상부터 저희가 다시 보고 오겠습니다. 백화점 내부의 모습인가요? 지금 손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고요. 지금 점원들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앞서 저희가 기사를 보도를 해드렸을 때는 손님이 점원에게 눈을 똑바로 보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일단 영상을 만나봤을 때 저희가 소리가 지금 안 들리는 것 같죠? 그러니까 네. 저게 이제 다른 고객이 너무 황당한 광경이니까 네네네. 다른 고객이 저 영상을 찍었다고 하는 건데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 의자에 앉아 있는 여성, 저 고객의 어머니가 예. 저 매장에 찾아가서 한 7년쯤 전에 외국에서 산 2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무상으로 수리해달라고 하니까 이제 저 점원들이 안 됩니다. 우리 본사 방침이 예. 구입한 지 2년 이상이 된 제품은 수리비의 80%를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예. 라고 안내를 받으니까 예. 저 고객이 화가 나서 본사에 바로 항의를 해가지고 무상 수리 약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매장에 가서 아니 본사에서는 무상 수리 해주겠다는데 네. 왜 당신들은 80%를 내라고 하느냐라고 네. 항의를 하니까 이제 점원들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예. 이렇게 된 사건입니다. 그 무릎 꿇은 거와 관련해서 백화점은 점원들이 스스로 그랬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어떻게 예.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백화점이 이 고객이 어떤 강압적으로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고객은 그냥 항의를 했을 뿐인데 이 점원들이 이 상황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알아서 무릎을 꿇었다라고 마치 고객을 두둔하는 듯이 네. 백화점이 입장을 발표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논란이 나오고 있고 예. 이 고객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이상한 것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말다툼을 조금 하다가도 네. 상대방이 사과하겠다면서 갑자기 무릎을 꿇으면 예. 벌떡 일어나서 아니 왜 이러시냐고 좀 일어나시라고 그렇죠. 그래야 정상인데 지금 방금 본 그 영상에 저걸 보시면은 네. 저 고객은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을 그냥 쳐다보면서 예. 이거 자체가 저 고객이 굉장히 어떤 뭐랄까 좀 특권의식 같은 거 예.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좀 무시하는 그런 식의 인식을 가졌던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고 백화점 같은 경우에 자기한테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듯이 마치 상황을 판정을 내리듯이 이번에는 뭐 점원이 알아서 무릎을 꿇었고 고객은 뭐 강압적인 그런 것을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백화점이 마치 뭐 최후의 판정자라도 되는 듯이 예. 나서고 있는데 사실은 백화점이 제3자 판정자가 아니라 평소에 백화점이 판매 직원들한테 무조건적인 친절, 고객을 왕처럼 떠받들어라. 이걸 백화점이 계속 강조를 했기 때문에 네. 그 결과로 이러한 현상도 나타난 것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백화점도 좀 유감을 표명하고 예. 앞으로는 무조건적인 친절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정을 약속을 해야 되는데 네. 그냥 뭐 판정만 내리고 우린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네.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릎 꿇고 있는 직원들은 지금 출근하고 있지 않다면서요? 네, 이제 정신적인 충격으로 예. 현재 뭐 출근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 이걸 가지고 뭐 강압적인 뭐가 없었다. 저 직원들이 알아서 무릎을 꿇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고 예. 그러니까 평소에 백화점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원들한테 고객을 왕으로 떠받들어라. 고객이 하는 말은 무조건 옳다. 예. 고객이 틀렸어도 옳다. 만약에 고객과 직원 사이에 언성이 높아지면 무조건 직원들한테 불이익을 준다. 예. 이런 식의 태도를 백화점이 보이고 네. 그리고 백화점에 입점한 제3업체의 판매 직원들도 백화점이 그 판매업체 본사에 압력을 가하면 결국에는 그 판매업체가 그 직원한테 다시 또 불이익을 주는 네. 이러한 층층 시야에서 네. 결국 해당 판매 매장 직원이 가장 아래에 놓여 있는 약자이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이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손님이 네. 직원에게 갑질을 한 것과 더불어서 네.
중간에 있는 백화점이라는 회사가 또한 자기의 직원들에게 갑질을 네.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화점도 이게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건데 예. 지금 대부분의 매체가 이 사건을 보도하는데 네. 이걸 자꾸 손님 갑질이라고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손님도 물론 갑질을 했지만 예. 더 근본적인 원인은 백화점이 판매 업체나 판매 직원들한테 네. 무조건적인 그 어떤 의뢰 행동, 의리될 것을 요구를 해왔다. 예. 무조건적인 친절을 요구했고 예. 그 다음에 해당 판매 업체도 역시 또 백화점을 갑으로 생각을 하면서 판매 직원을 을로 대했다. 예. 결국 백화점, 판매 회사 그리고 고객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판매 직원을 을로 생각하면서 비인격적인 대우를 해온 결과 예. 이러한 사건도 생긴 것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적인 친절을 요구한 네. 백화점과 판매 업체도 잘못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백화점에서 이런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화면을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화점 갑질. 저게 굉장히 유명했던 사건이었죠. 주차장에서 갑질 모녀로 알려졌던 논란입니다. 이때 상황이 어땠죠? 저때 이제 저 주차 요원이 예. 자신한테 허공에 주먹질을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저 모녀가.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격분해서 예. 저 주차 요원을 땅에 꿀리고 막 폭언을 퍼붓고 그랬다고 해서 굉장히 크게 논란이 된 사건이고요. 네네. 저 사건 이후에도 올 1월에 예. 또 한 백화점에서 한 여성이 옷을 바꾸러 갔다가 네. 바꿔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판매 직원, 남성 직원의 뺨을 때린 사건도 있었고 예. 올 초에 또 한 그 VIP 고객이 예. 자신의 어떤 불만을 토로하면서 백화점 판매 직원의 무릎을 꿇려서 예. 굉장히 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네.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거나 뺨을 맞거나. 그 원인과 관련해서는 뭐 백화점의 어떤 그런 무조건적인 친절 네. 요구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지만 어떤 고객들의 분노 조절 장애다 이런 진단도 나오고요. 어떻게 더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고객들도 문제가 있는데 백화점 안에 들어가는 순간 정말 왕이 되려고 하는 내가 왕으로서 대접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심리가 있는 건데 우리가 보통 소비자는 뭐 왕이다 이런 말을 하지만 사실은 소비자는 왕이 아니라 그냥 구매자입니다. 그래서 예. 돈을 10,000원을 냈으면 10,000원어치 물건을 사면 그걸로 된 건데 갑자기 이 판매 직원을 내가 전인격적으로 지배를 하려는 듯한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고 예. 주로 문제를 일으키는 손님들이 뭐냐면 VIP 고객, 예. VVIP 고객 이런 분들이 아니 내가 물건을 얼마나 샀는데 네가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접을 하느냐 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백화점 입장에서는 무조건 VIP 고객의 편만 들면서 네. 이 해당 판매 직원한테는 마치 하인처럼 마치 하녀처럼 VIP 고객을 모시라고 하는 이러한 풍토 이러한 속에서 VIP 고객의 빗나간 그러한 어떤 상대를 억압함으로써 내가 굉장히 자존감을 충족받으려고 하는 예. 이러한 그 왜곡된 심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 아니죠. 손님도 사람이고 점원도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논란 때문에 감정 노동 강도 네. 순위가 이제 언급이 좀 됐어요. 감정 노동 강도가 가장 높은 직업을 저희가 봤는데 1위가 뭐 백화점 직원 얘기를 저희가 했습니다만 1위가 전화 상담원이네요. 네, 네네. 1위가 이제 이른바 그 텔레마케터라고 예. 하는 전화 상담원이고 그 외에 뭐 호텔 관리자라든가 예. 네일 아티스트라든가 상위 50위권 안에 뭐 상점 판매원 이런 분들도 들어가 있고 예. 판매원이 아마 이제 백화점 저런 분들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텔레마케팅 전화 상담원 이런 분들이 또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사회에 그러니까 백화점 갑질 같은 경우에는 주로 VIP 고객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면 예. 전화 상담 같은 경우에는 꼭 이렇게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은 분들도 사회적으로 내가 다른 데서는 무시를 받았는데 전화 상담한테만큼은 내가 좀 대접을 받겠다. 사회 다른 곳에서 내가 받았던 무시, 그로 인한 울분을 전화 상담원한테 내가 풀겠다. 예. 이런 심리로
전화 상담원한테 반말을 하면서 이렇게 막 폭언을 퍼붓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그 톨게이트 여직원들 이런 분들한테 막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자신의 스트레스를 상대방한테 해소하려고 하는 예. 이런 심리.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의 억눌린 그 성적인 욕망을 전화 상담원한테 성희롱 이런 것들을 풀려고 하는 이러한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화 상담원의 스트레스가 지금 예.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심각하네요. 이런 그 뭐 갑질이라는 네. 것이 너무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네. 보시는 분들은 나는 어떤지 네. 한번 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저희가 화제를 좀 바꿔보죠. 이건 이제 저희가 이제 조금 황당한 얘기도 한데요. 네.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셀프 카메라 찍다가 사망하는 사람이 최소 12명이라고요? 예, 연간 연간이에요? 연간 12명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네네. 연간 상호의 공격으로 사망하는 사람의 수가 한 8명 정도. 예. 그러니까 이제는 셀카가 상어보다 더 무서운 시대다.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예. 그 총을 자기 목에 겨누고 셀카 찍다가 실수로 격발이 되는 바람에 예. 사망한 사건도 있었고 예. 그리고 또 뭐 러시아에서는 수류탄 가지고 또 셀카를 찍다가 폭발하는 바람에 2명이 사망했다든지 예. 높은 대교에 올라가서 셀카 찍다가 떨어져서 사망했다든지 잇따라 이러한 위험한 사고가 터지고 있고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아직까지는 셀카 찍다가 사망하는 일은 나타나지 않지만 예. 굉장히 위험한 일도 많죠.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그 이 세월호 그 단원고 예. 교복을 사입고 어묵을 들고 이 셀카를 찍으면서 예. 희생자를 어묵으로 비하해서 결국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된 그 셀카 인증샷 그런 사건도 있었고 얼마 전에 이나물질 테러한 그 10대 같은 경우에도 예. 자기가 이나물질을 만들고 테러를 하고 나중에 경찰서에 잡혀가고 이 전 과정을 다 셀카로 찍어서 인터넷에 인증샷을 올려가지고 예. 이것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죠. 저희 지금 사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화면을 보고 계실 때 좀 아찔한 장면들이 적지 않습니다. 네. 저는 지금 보면서 이제 해외 사례이긴 한데 네. 왜 저렇게 굳이 사진을 찍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 야생동물 옆에서 셀카 찍고 예, 유명한 건물이나 조각상 위에 올라가서 셀카 찍고 굉장히 지금 위험한 행동인데 예. 저것 때문에 미국은 지금 야생동물하고 자꾸 사람들이 셀카를 찍으려고 하니까 예. 국립공원이라든가 공립공원이 폐쇄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또 공원 정책이 바뀌는 네. 그러한 일인데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위험한 셀카를 찍으면 예.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예. 남들이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겠지. 그리고 SNS에 내가 이런 사진을 올리면 사람들이 나한테 좋아요를 눌러주겠지. 예. 그 외에 좋아요, 싫어요, 막 이런 거 있는데. 페이스북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네. 인정 욕구가 충족이 되는 건데. 예. 그래갖고 러시아 정부는 지금 좋아요 1000건보다 당신의 생명이 소중합니다. 아, 그럼요. 제발 위험한 셀카 좀 찍지 말라고 그런 게 있는데 예, 예. 그러니까 사람들의 빗나간 이런 인정 욕구,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을 잘 해주지 않고 네. 굉장히 그런 어떤 무력감 이런 걸 느끼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나마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인정을 받고 싶다라는 욕구가 이러한 위험한 셀카 놀이로 지금 변질이 되고 있는 거고 예. 좀 최근에도 재밌는 연구는 예. 미국의 한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그 셀카에 몰입하는 남성들이 사이코패스적 경향을 보이는 좀 증상이 있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왜 그래요? 그러냐면 예. 여기서 말하는 사이코패스라는 게 사람을 뭐 상하게 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반사회적인 수치가 높다. 근데 이제 반사회적인 수치라는 게 뭐냐면 예. 사회적인 룰을 조금 무시하고 예. 올라가지 말라는데 굳이 올라가고 예. 그리고 충동적인 경향이 많다. 그래서 이제 뭐 사이코패스적 경향이 많다라고 나와 있는 건데 네. 셀카 찍는다고 해서 사이코패스인 건 아닌데 예. 어쨌든 조금 충동적인 성향이라든가 남들이 하지 말라는 거 굳이 하는 네. 이러한 성향을 가진 분들이 좀 위험한 셀카도 좀 많이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께서 분석해 주신 그 빗나간 인정 욕구, 이 위험한 셀카에도 해당이 되고 또 백화점 갑질 네. 논란에도 해당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재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